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실종된 지 8년 만에 돌아왔으나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남자 로렌스 조셉 베이더에게 발생한 미스테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65년 2월 2일 미국 수잔 페이카라는 여성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스포츠용품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이때 수잔 페이카는 그녀의 지인에게 급히 양궁 부스 앞으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됩니다. 서둘러 양궁 부스 앞에 도착한 수잔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궁 부스 앞에는 갈색 머리에 멋진 코수염을 가진 한 남성이 손님들에게 양궁을 보여주며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수잔 페이카는 양궁 부스 앞에 서 있는 남성이 8년 전에 사라진 그녀의 삼촌 로렌스 조셉 베이더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8년 전인 1957년에 실종된 그녀의 삼촌 베이더는 이미 법적으론 세상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양궁 부스의 남성이 삼촌이라고 확신한 수잔은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알아보겠냐고 물어봅니다. 양궁 부스에 서 있던 남성은 황당하다는 듯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혹시 자기를 아냐고 되물어봅니다. 수잔은 남성에게 로렌스 조셉 베이더가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나 놀랍게도 양궁 부스에 서 있던 남성은 자신은 베이더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수잔에게 자신은 38세의 존 존슨이고 프리즈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 말을 듣자마자 수잔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수잔은 즉시 그녀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고, 미스테리한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베이더의 두 형제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카고행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시카고에 도착하여 자신을 존 존슨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만난 베이더의 두 형제는 그를 보자마자 그가 1957년에 사라진 로렌스 조셉 베이더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의문의 남성은 자신은 로렌스 조셉 베이더가 아니고 계속해서 자신은 존 존슨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존 존슨이라고 주장하던 남성은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싸우지 말고 지문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의 말에 동의한 베이더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베이더가 과거에 해군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그의 지문이 해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결국 모두의 동의로 해군에서 확보한 베이더의 지문과 존 존슨의 지문이 시카고 경찰에게 제출되었고, 바로 두 지문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곧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시카고 경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존 존슨의 지문과 해군에 기록되어 있었던 베이더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발표로 존 존슨 본인뿐만 아니라 베이더의 가족들까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이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전역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로렌스 조셉 베이더는 1926년 12월 2일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44년부터 1946년까지 2년간 해군에서 복무했고, 1952년 4월 19일 메리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합니다. 결혼 후 베이더는 요리용품 판매원으로 일하였으나 낮은 급여로 항상 돈에 쫓기며 살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실종된 1957년까지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1957년 5월 15일 베이더는 아내 메리에게 업무 때문에 잠시 클리블랜드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을 끝내고 낚시를 하러 갈 계획이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으나 당시 네 번째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아내 메리는 곧바로 집에 들어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베이더는 아내에게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고 황급히 클리블랜드로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클리블랜드로 가는 도중 갑자기 $400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자신에게 남아있던 채무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는 클리블랜드에 도착하여 이리호 근처 보트 렌탈샵에서 배 한 척을 빌립니다. 렌탈샵의 주인은 베이더에게 폭풍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베이더는 $15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배를 빌렸고 곧바로 배를 타고 이리호로 나갑니다. 이때 베이더의 배를 발견한 해양 경비대가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니 육지로 돌아가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베이더는 경비대의 말을 무시하였고 이것이 베이더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이더가 탄 배가 보트 렌탈샵에서 약 8km 떨어진 레이크우드 퍼킨스 비치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발견된 배의 프로펠러 중 하나가 구부러져 있었고 선체는 조금 긁혀 있었지만 배가 전복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베이더와 그의 소지품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해경이 베이더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으나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태풍이 몰아친 이리오의 물속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베이더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결론지어집니다. 로렌스 조셉 베이더가 사라진 지 4일 후 한껏 멋을 부린 한 남성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한 술집에 나타납니다. 그는 술집 주인에게 자신을 존 프리츠 존슨이라고 소개하며 14년 동안 해군에서 근무하고 이제 막 전역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싶다고 사장에게 요청하였고 사장은 군인 출신이었던 존을 믿고 흔쾌히 고용합니다. 존은 유머러스한 성격과 뛰어난 사교성으로 단시간 만에 많은 단골들을 확보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스턴의 고아원 출신이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뛰어난 양궁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랑을 합니다. 실제로 존은 지역 양궁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존은 술집에서 바텐더로 근무를 마친 후 밤늦게 라디오 방송국 KBNO를 찾아가 방송 공부를 하였고 결국 그의 노력의 결과로 1959년 라디오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고용됩니다. 1961년 존은 모델 출신 낸시를 만나 결혼하여 곧바로 아들을 낳았고 이후 그는 지역의 유명 텔레비전 방송국이었던 KTV의 스포츠 감독으로 취직합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아나운서이자 텔레비전 방송국의 스포츠 감독으로 승승장구하던 존은 당시 오마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시간에 사건의 주인공 로렌스 조셉 베이더는 오하이오주 에크론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세상을 떠난 것으로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존 존슨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1965년 2월 2일 존 존슨은 베이더의 사촌동생 수장과 만난 이후부터 이제까지 그가 쌓아온 명성이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문검사 이후에도 존 존슨은 자신은 베이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등장으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이더가 사라진 이후 그의 아내 메리에게 지급된 약 4만 달러의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반환 요청을 하기 시작하였고 사건 당일 베이더가 보트를 빌린 렌탈샵에서도 보트 대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 문제도 대두되면서 관련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이더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법적으로 메리와 부부로 인정되었고 당연히 고향에 있는 그의 가족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결국 베이더이자 존 존슨이었던 그는 지역 병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그는 정말로 자신이 베이더라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테리하게도 그는 자신이 존 존슨으로 살아온 30년 이상의 세월에 대한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유명인사 존 존슨의 실체가 공개되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방송국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델 출신 아내였던 낸시도 그를 떠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술집의 바텐더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100달러를 벌었고 불행하게도 그는 양육비로 100달러 중 50달러는 메리에게 20달러는 낸시에게 보냈고 남은 30달러로 일주일을 생활했다고 합니다. 베이더이자 존 존슨이었던 그의 첫 번째 부인 메리는 그의 기억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966년 그의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결국 1966년 9월 16일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지 1년 만인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은 로렌스 조셉 베이더가 아닌 존 존슨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이 베이더가 아니라 존 존슨이라고 주장한 그가 기억하고 있는 30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잃어버린 30년의 기억은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